김소월의 님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은 김소월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데요. 김소월이라는 작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민요시라는 걸 만들어내요.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고요. 삼음보의 율격을 토대로 해서 글자 수는 이제 7글자, 5글자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7글자가 2음보를 차지하고요. 5글자가 1음보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뭐가 존재하나 파격이라고 하는 건데, 파격은 이러한 어떤 글자 수의 배열이나 음보 수의 배열을 파괴하는 걸 얘기하는데, 항상 파괴하는 게 자유시지 음보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김소월 씨는 주로 3음보의 율격을 유지하면서 이 7호조를 6사조라든가 아니면 8, 6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많이 길게 빼요. 6사조, 5조, 3, 2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번 정도씩 작품에 한 번이나 2번 정도씩 이렇게 파격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유시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김소월의 특징이고요. 이러한 김소월의 시를 우리는 이제 민요시라고 하는 이유는 고려시대 때의 삼음보의 율법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재밌는 게 이게 운율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김소월의 시는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도의 상징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소월 시에 영향을 미친 게 프랑스 상징주의거든요. 보들레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김소월의 시는 상징주의야. 그러니까 상징주의라는 말 자체가 결국 뭐냐면은 현실을 우울하게 봐요. 현실을 우울하게 보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그런 우울한 현실 인식을 특정한 어떤 상징적인 기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우울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일단 김소월 시에서 메인은 뭐냐? 임이에요, 임. 이 시의 제목도 님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임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모티프는 뭐냐면 임과의 이별이에요. 임과의 이별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내가 죽든가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나가 떠나든가 아니면 이미 죽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김소월의 초원, 진달래꽃 이런 것도 다 님의 죽음을 모티프로 해서 쓰여진 시고요. 뭐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속될 땅이 있었다면 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떠나면서 쓴 시예요. 아무튼 이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임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죽음의 모티프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떠남에서부터 또 한 가지 더 영향을 미친다면 김소월 시에서는 이 유랑민의 또드로이의 삶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연정시킨다면 김소월 시는 그냥 단순하게 이별의 슬픔, 그리움, 내가 떠나면서 이별의 슬픔, 그리움, 님의 죽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리움, 슬픔, 그 다음에 이제 유랑민의 삶. 예외가 되고 있는 게 산효화라는 시 하나가 지금 예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는요, 그러니까 님과의 이별만 나와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이미 떠났기 때문에 임의 죽음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자, 작가에 대한 필기는 좀 지울게요. 필기할 게 좀 있거든요. 종이는 조금인데 필기할 게는 좀 있으니까 하는데, 이 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물론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 시는, 기억해둘 게 한영혼의 님의 침묵을 보면요. 현상과 관념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모티프가. 어떤 거냐면, 현상적인 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님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의 님, 다시 말해서 관념적인 님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념적인 님은 뭐냐면 아니라, 임에 대한 나의 사랑이 바로 관념적인 님이에요. 그러니까 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도 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과 요것 사이에 어떤 뭐냐면 이중성이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용운의 임의 침묵을 보면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할 때 님은 같습니다 할 때 님과 나는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할 때 님이 다른 님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고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에는 특이하게 뭐냐면요. 이 변주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이 변주라는 거는 어느 시에나 사용이 되는데 특히 이제 빈번하게 전형적으로 사용이 됐으니까는 이제 알려드리는데 변주는 결국 뭐냐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결국 뭐냐면 유사한 표현이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아니라 유사 표현이란 말은 굵직하게는 다 똑같 반복되는 표현이죠. 반복되는 표현인데 얘라 결국 뭐냐면 일부가 조정되는 국면에서의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변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변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뭐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그닥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7, 5조 맞죠? 7, 5조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 5조를 가요. 나중에 또 깨는 한이 있더라도 7, 5조 가요. 알았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하고 나와 있죠. 근데 일단은 뭐냐면 노래라고 하는 이 청각이라는 청각이 보이는데 이 청각이 젖어 있어요 라고 하는 촉각화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감각적 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보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필 노래가 왜 내 마음에 젖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봐. 님은 그리워요. 없단 얘기입니다. 근데 님의 노래는 내 가슴에 젖어 있어요. 맞습니까? 요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결국 뭐냐면 현상적인 님은 현실적인 님 또는 현상적인 님이라고 하죠. 현상적인 님은 부재 상태에 놓여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관념적인 님이 되는 거죠. 관념적인 님은 결국 님이 남긴 추억으로서 흔적으로서 노래라는 것으로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 자체가 관념적인 님이 아니라 이 노래를 기억하는 나의 태도가 관념적인 겁니다. 그럼 이 노래를 기억한 나의 태도가 결국 뭐가 되냐면 님에 대한 내 사랑입니다. 결국은 노래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님에 대한 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님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긴 날을 문 밖에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자, 대구가 사용됐죠. 이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귀에 들려요를 기본축으로 해가지고 뒤에 게 바뀌죠. 이런 것도 그럼 변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판단할 때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하고 그 다음에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 요거 바뀌었죠. 맑은과 고운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변주예요. 이렇게 판단하시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나는 뭐예요? 긴 날을 문 밖에서 왜 문 밖에서 들었어? 님을 기다려야 되니까. 결국 뭐야? 오랜 세월 동안 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난 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냥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자,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결국 뭐냐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당신의 노랫가락이 계속 흥얼거리는 거죠. 그쵸? 이렇게 싹 쓸어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싹 이게 들다 보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도 잘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노랫가락은 청각이고요. 이게 흔들리는 건 시각이니까 이번에는 또 뭐예요? 청각이 시각화되면서 공감각적 이미지가 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과정들을 보면 노래 자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려야 돼요? 마음으로 들려야죠. 마음으로 들리면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해지고요. 그죠? 그리고 이 기다림에 지친 내 마음이 위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고적한이란 말은 외로운이란 말이 나와요. 외로운이란 뜻입니다. 고적한이 외로울 꽃자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고 적막한 이런 뜻인데요. 외로운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결국 뭐냐면 현상적 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적인 님이 없어도 자, 내 잠은 포수근이 깊이 들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나 시 중간에 이렇게 그러나 하지만 같은 역적의 접속사가 나오면 일단은 뭐로 생각해 보라고요? 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다 깨면 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꿈속에서는 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잤는데 자다 딱 깨는 순간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노래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이렇게 나오죠. 요 부분하고 대구가 되는데 자,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밝은 상황이 돼버리면 님의 노래가 자고나 일어나면 님의 노래가 없어져 버려요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결국 뭐냐, 이런 대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자, 요거와 요거도 마찬가지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변주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변주 대구. 그러니까 대구가 따지고 보면 결국 뭐야, 변주가 문장 전체의 호응을 이루는 형태로 발전이 되면 이게 대구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예,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일단 첫째 뭐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자, 결국은 뭐냐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인식합니다. 현실 인식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임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관념적으로는 님이 존재했지, 노래로 존재했는데 이건 임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이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당연히 마지막 부분은 요 1번 때문에 결국 뭐냐면 절망과 슬픔에 빠진 거죠. 후주제의 원칙, 이 시의 후주제의 원칙에 따르면 결국 이 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관념적으로 님을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이 얘기가 된 거죠. 이 님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죠. 자, 이 시는 결국은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님의 노래로 얘기되고 있는 님과의 추억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지속해온 화자가 결국 뭐냐면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면이란 말이 그냥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야. 님이 부재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느끼는 절망과 슬픔을 노래하는 시로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